안녕하세요. 저는 불광천 생태체험방에서 생태 해설을 하고 있는 이범구 해설사입니다. 오늘 식물의 겨울나기 중에 추운 겨울을 방석식물이 어떻게 지내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들풀 중에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서 우리 겨울을 지내는 식물을 방석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불 속에 있으면 따뜻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들풀들도 겨울을 지내려면 따뜻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딱 비추면 땅이 따뜻하겠죠, 그죠? 땅이 따뜻한데 거기에 방석같이 덮으면 그 땅에 있는 온도를 뺏기지 않겠죠. 그렇게 지혜롭게 땅에 바짝 붙어서 방석 역할을 해가지고 풀이 얼지 않고 눈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내기 때문에 방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석식물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여기 지금 예쁘게 핀 장미꽃이 있죠. 이 장미꽃을 자세히 보면 잎이 다 이렇게 겹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닮은 우리 방석식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나온 잎은 이렇게 길게, 먼저 1차로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조금 짧게 이렇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나온 거 더 짧게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를 전부 배려해서 잎이 전부 다 골고루 햇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롭게 사는 이런 식물을 장미꽃 핀 것 같이 생겼다 해서 로제트 식물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석식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냉이에도 이런 냉이, 야당냉이, 황새냉이, 냉이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냉이 한 이름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된장국을 끓여 먹는 것은 이 냉이입니다. 근데 이걸 닮은 다장냉이나 황새냉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거는 아주 잎이 이렇게 잘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다 갈라져 있는데, 요거는 황새냉이는 더 촘촘하게 나 있으면서 잎새가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황새냉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이 피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이 필 때는 바닥에 있으면 곤충한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곤충도 와서 꽃가루를 옮겨줘야 수정이 되고 거기에 씨앗도 맺어지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그 꼭대기에 이렇게 잘 자란 꽃이든 이런 꽃이 피어서 곤충을 불러가지고 자기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망초가 있는데, 이 망초는 옛날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때 그때 이게 들어왔답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망초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한문을 보면 무성한 망자가 있어요. 그게 꽃이 아주 무성하게 피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아니면 여러 군데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의 무성한 망자입니다. 그래서 이 망초가 있으면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망친다 해서 그런 망초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광대나물은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나물보다는 여기는 색깔이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놀이나 풍물놀이를 어린이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할 때 이 띠를 두르고 울긋불긋한 띠를 두르죠. 그래서 그런 광대를 닮았다. 아니면 사물놀이 하는 그 사람들을 닮았다 해서 이런 광대라는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이런 꽃다지나 이런 달맞이 꽃도 있는데 이 달맞이 꽃은 낮에는 달이 뜨면 밤에는 피고 해가 뜨면 지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달을 맞이한다 해서 달맞이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망초 꽃이고 요거는 광대나물 꽃이고 요거는 꽃다지. 요 꽃다지는 우리가 불광천에서 자주 보지만 아주 자잘한 노란 꽃이 피는 그런 꽃다지입니다. 그리고 이 달맞이 꽃은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이거는 저녁에 해가 졌을 때 피는 꽃입니다. 이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그 꽃이 피고 그 씨앗이 맺은 하얀 털이 달린 꽃 본 거 있죠? 그 여러분들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날려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민들레입니다. 이게 민들레인데 요것도 나무를 해서 먹는데 조금 쓴맛이 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경이는 생명이 엄청 질겨요. 생명력이 질긴 그런 풀입니다. 그리고 이 큰 방가지 똥풀은 여기 보는 거 마찬가지로 잎이 아주 날카롭고 끝에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아주 끝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 좀 따가운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민들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꽃이 폈다가 수정이 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죠. 그죠? 열매 끝에 이런 하얀 털이 달려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지만 그 열매가 멀리 보내는 이유는 자기 큰 나무 밑이나 큰 풀 밑에 있으면 그늘이 져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햇빛을 잘 받아서 영양분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씨앗을 아주 좋은 환경, 햇빛이 잘 들고 영양분이 많고 물이 많고 자기가 자라기 좋은 곳에 씨앗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 끝에 털을 달아서 멀리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층계는 이런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질경이나 이런 꽃이 핍니다. 그리고 방가지 똥풀은 이런 꽃이 핍니다. 방석식물의 생김새를 알아보는데요. 이 방석식물은 대부분 식물은 잎, 줄기, 뿌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석식물은 줄기가 없거나 뿌리에서 바로 잎이 나와요. 바로 잎이 나오기 때문에 줄기가 없는 것도 있고 일부 줄기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짧아요. 짧아서 바람이나 동물이 밟아가지고 자기를 밟혀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줄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눈이 많이 오면 이 줄기가 약한 풀은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줄기가 작기 때문에 눈의 무게도 이기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뿌리의 종류에는 원뿌리, 아주 긴 뿌리가 있는가 하면 수염뿌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방석식물에는 이렇게 민들레 뿌리 같이 이런 긴 뿌리가 있는가 하면 냉이 뿌리도 이렇게 깁니다. 뿌리가 길게 박혀서 겨울에 위에서 잎이 이렇게 땅 온도를 보호해주면 그 뿌리가 안 얼고 안 죽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깊숙이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이렇게 땅 표면에 낮게 아주 가지가 여러 가지 우리 사람 수염같이 할아버지 수염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수염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방석식물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방석식물에 대해서 놀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석식물 겨울 바람 이기기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긴 끈을 하나 준비해서 두 명이서 양쪽 끝에 잡고 교실에 이런 선을 긋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떤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 끈을 잡은 어린이는 겨울 바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방석식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끈을 들은 어린이가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이 풀 어린이들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면 바람이 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을 피해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석식물이 낮은 자세로 겨울 바람을 이기는 놀이입니다. 지금까지 방석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씩씩하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에 놀러오세요. 안녕.